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염혜석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팁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먼저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이 증여재산을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에 시가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내가 증여하는 아파트가 시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증여한 재산에 그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증여하는 재산에 시가가 없더라도 내가 증여하려는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사매매 사례 가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내가 증여하는 아파트의 시가뿐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아파트의 시가까지 고려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아무렇게나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 유사매매 사례 가액은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의 5% 이내일 것. 그러니까 내가 증여하려는 주택과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주택이 둘 이상이라면 내가 증여하려는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과 비교 대상 공동주택 가격의 그 공시지가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으로 합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파트다 라고 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시가를 찾고 찾아서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났는데 증여일 후 3개월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증여일에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내에 이 기간을 증여세 평가 대상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시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버렸죠.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증여일 후 3개월이 아직 안 지난 상황에서 매매 사례가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나는 이미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유사매매 사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면 신고일 이후에 또 다른 유사매매 사례 가격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시가로 했다면 그때 이후의 시가 변동분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그것은 시가로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일 이후에 시가가 나온다면 내가 당초 신고했던 거는 인정되지 않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아파트를 증여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등기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매매 사례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시가 상승분은 시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시가가 반영되지 않고 내가 신고한 시가로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요, 일단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그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그거를 체크하셨다가 만약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다시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다시 한번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시기 전에 주변에 가까이 세무 전문가가 계시다면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